자, 이제 동국 세시기 속의 명절과 명절 음식 그리고 세시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세시기란 무엇이며 그 속에 기록된 명절과 명절 음식 그리고 풍속은 어떤 것이 있을까? 네, 이런 궁금증을 갖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동국세시기는 조선시대에 홍성모라는 사람이 연중 행사와 풍속들을 정리하여 설명한 세시 풍속집인데 1849년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세시 풍속들을 월별로 정리해서 이제 특별한 명절에는 표시를 하고 그리고 월별로 그 월에 해당하는 내용은 원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했어요. 하나의 책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동국 세시기의 서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자유라는 사람인데 이자유의 서문을 보면 동국 세시기가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설과 보름에 관한 우리의 풍속을 각기 수십 절구의 시로 간략하게 지은 일이 있었는데 그 시를 본 사람은 내용이 충실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입을 벌리고 감탄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 그 다음 절기들도 서술한다면 한나라 세시의 유래와 실제가 갖추어지리라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럴 겨를을 찾지 못하고 몇 년을 지내다가 지금에 이르니 몸은 쇠약해지고 게을러져 필력이 쇠퇴하여 이전처럼 문득 생각나는 대로 적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나의 친구 도의 홍석모가 찾아와 한 편의 책을 책상 위에 놓고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우리나라 세시를 기록한 것이다. 중국에는 종름은 이제 중국 북주 시대의 사람으로 초나라 풍속 36종을 수록한 형초 세시기를 지었다. 네, 종름 이래로 이런 책을 지은 사람이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여태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번에 마치 못생긴 여자가 미인의 표정을 흉내내듯이 격에 맞지 않는 신용을 내어 우리 풍속의 고유한 면들을 기록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서문 하나 없이는 믿을 만한 책이 될 수 없으니 나를 위해 서문을 하나 부탁한다. 라고 홍성모가 이자유에게 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유가 이 부탁을 받고 책을 끝까지 읽어보니 정월부터 섣달까지 제목이 모두 골고루 20항목이 있었는데 그 달에 행해지던 구체적인 그 행사가 날짜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달 끝에다 원래 해서 월 안에 이어지는 행동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구별하여 실었고 맨 나중에 윤달 행사를 붙였다. 가까이는 서울에서부터 멀리는 궁벽한 시골에 이르기까지 비록 평범한 하나의 행사이고 아무리 비속한 것일지라도 그 절기에 해당하면 빠뜨리지 않고 모두 실었으며 우리나라 풍속 밑에는 반드시 전설이나 기록물 가운데 부합되는 것을 널리 채집하여 그 유래와 출처를 증명하였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홍성모가 오늘날의 어떤 민속학자와 같은 그런 이제 풍속을 수집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자유가 서문을 쓰면서 그의 그 고증과 또 채집이 매우 실증적이고 또 오히려 중국에 견주어서
유사한 것들을 잘 살려냄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그런 우리나라 풍속집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제 서문을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국세시기는 당시 조선 중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시기에 우리나라 풍속을 잘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와 비슷한 게 이제 경도 잡지라는 것도 있고 열양세식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날 조선시대 풍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인용이 되는 것이 동국세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제가 이번 명절과 명절 음식 그리고 풍속의 주요한 원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